자, 오늘은 3권 한강을 품은 백제 시간입니다. 한강을 품은 백제, 우리 제목에서도 알 수 있겠죠. 우리 백제는 한강유역에서 이제 처음 시작을 했던 나라입니다. 자, 우리 백제의 역사에 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고구려의 역사를 잠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고구려의 일대 왕이 누구였어요? 주몽이었었죠. 우리 주몽이 이제 부여해서 이제 고구려로 이제 내려와서 이제 나라를 이제 세우게 되죠. 근데 내려올 때 이제 첫째 분이었던 예시 부인과 아들 유리를 같이 데리고 오지는 못했었어요. 그죠? 형제들에게 이제 쫓겨서 막 이제 거의 도망오다시피 하면서 이제 부인과 아들을 이제 놓고 왔는데, 자, 고구려를 세우고 나서 이제 나라의 기틀을 막 잡아갈 무렵에 이제 부여에 남아있던 이제 아들 유리는 이제 성장해서 아버지 주몽을 찾아오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제 누구를 이 유리를 이제 고구려의 2대 왕으로 이제 삼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주몽이 고구려에 와서 자리를 잡으면서 또 이제 결혼을 해서 서손호와 이제 아들 사이에서 아들 두 명을 낳죠. 그 아들이 이제 비류와 온조예요. 자, 첫째 부인의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왕위를 계승을 했어요. 그러면 둘째 부인의 아들이었던 비류와 온조는 사실 설 곳을 좀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비류와 온조는 어떻게 하냐면 차라리 우리가 남쪽으로 내려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이제 그 결심을 하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고구려를 떠나면서 이제 열명의 이제 신하들과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자, 비류와 온조가 이제 처음 간 곳이 이제 지금의 북한산, 우리 서울에 그 북한산, 선생님이 사는 곳하고 이제 가까운 곳에 있는 그 북한산 근처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동쪽에 높은 산이 있고요. 서쪽에는 바다가 있어요. 자, 굉장히 어떤 도읍지로서 굉장히 이제 좋은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제 동생이었던 온조는 기원전 18년에 이 한강 남쪽의 위례성에 이제 도읍을 정한 다음에 10명의 신하를 데려왔기 때문에 제라고 처음 나라의 이제 이름을 이렇게 정하고 이제 백성들과 함께 이곳에서 나라의 기강을 마련하게 됩니다. 실제로 땅도 굉장히 비옥했고요. 농사도 굉장히 잘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 이제 십제에서 그저 백성들은 이제 아주 이렇게 풍요롭게 이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형이었던 이제 비류는 어디로 갔냐면 바다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쪽으로 갑니다. 자, 미추홀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는데요. 이곳이 이제 지금의 현재 인천광역시에 이제 미추홀이라는 지명 아직도 있죠. 지금 쓰죠. 그래서 그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다가 도읍을 정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라를 이제 세우게 되는데 사실 이제 바다가 탁 트이고 뭔가 되게 이제 좋아 보여서 시작을 했는데 이곳에 이제 토양이 굉장히 이제 척박한 거죠. 그래서 토양이 척박하니까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사실 이제 동생이었던 온조가 세운 나라는 한강 유역에 물줄기도 있고 땅도 기름지고 자, 산도 있고 이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 미추홀에 자리 잡은 이 비류와 백성들은 좀 힘들게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비류가 얼마 안 가서 죽어요. 그래서 이 비류를 따르던 신하들과 백성들은 어디로 가요? 온조한테 갑니다. 그래서 저희를 백성으로 좀 받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온조가 어떻게 해요? 아, 비류의 백성들과 신하를 다 받아들이면서 이때 이제 나라 이름을 뭐라고 바꿔요? 우리 백성들을 이제 다 받아들이고 나서 이제 백제라고 이렇게 이제 나라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뿌리가 고구려를 넘어 부여에 있다. 그래서 부여라는 성씨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그 백제의 그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요. 우리 백제 온조왕이 되었던 백제는요. 이제 한강 유역에 그 기름진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영토적인 이점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점차 발전해 나갑니다. 원래 이제 백제는 작은 나라들이 여러 개가 모여있던 연맹 국가였어요. 그래서 각 나라를 다스리는 족장들이 오히려 왕보다 그죠? 족장들의 영향이 굉장히 컸는데 우리 백제 고이왕 때는 이때 왕권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힘을 쓰게 되죠. 이 족장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나라의 여러 가지 체제를 정비를 합니다. 관리들의 등급도 1품에서 16품으로 이제 나누고요. 각각의 임무를 굉장히 좀 세밀하게 정해줍니다.
그리고 이 이제 관리들의 그 등급에 따라서 관복도 그쵸? 옷의 색깔도 이렇게 다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서 입게 하고요. 강력한 이제 법제를 만들어서 왕권 강화에 굉장히 힘을 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라의 기틀을 이렇게 다진 후에 백제는 이제 주변 나라들과 끊임없이 이제 전쟁을 하면서 영토를 넓혀가죠. 자, 백제가 가장 강성했을 때의 왕이 13대 근초고왕 때예요. 우리 이권의 고구려 얘기를 할 때도 근초고왕은 언급이 좀 많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고구려의 고구권왕,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의 할아버지죠. 고구권왕을 이제 죽게 했던 그 왕이 바로 누구예요? 이 백제의 근초고왕이었었죠. 그만큼 이 백제의 가장 이제 힘이 강성했었을 때의 이제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근초고왕은 이 당시에 가장 백제의 영토를 밑으로도 넓히고 위로, 북쪽으로도 넓히게 됩니다. 자,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마한과 가야의 여러 나라들이 있죠. 낙동강 근처까지 가면서 가야의 여러 조그만 나라들을 다 어떻게 해요?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요? 북쪽으로 눈을 돌려서 이제 고구려 쪽으로도 영토를 갖고 싶어서 눈독을 들이게 되죠. 그러던 중에 이제 369년에 그 고구려 고국원왕이 고구려는 또 밑으로 내려오고 싶어 하죠. 그래서 고국원왕이 2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먼저 백제를 공격을 하지요. 자, 이때 근초고왕은 굉장히 열심히 이제 고구려군을 맞아서 싸우게 되고 자, 근초고왕이 이제 아들 군구수와 함께 태자라고 하죠. 군구수와 함께 고구려 평양성을 또 공격을 하면서 이때 고국원왕은 이제 그 전쟁에서 장렬하게 이게 뭐야 이렇게 죽게 되죠. 자, 이래서 이제 그 백제는 삼국시대 중에서 가장 먼저 이제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영토도 넓히고 나라의 기강도 이제 확립을 하고 굉장히 힘이 강성했던 이 시기에 근초고왕은 이제 역사를 처음으로 백제의 첫 역사를 기록하게 누구에게 박사고흥에게 이제 시킵니다. 그래서 이 박사고흥은 백제 시대 최초의 역사책인 서기를 이때 편찬을 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서기라는 역사책은요, 굉장히 많아요. 뭐,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이 쓴 이제 그 역사책도 이름이 서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백제 역사책은 고흥이 쓴 서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백제는, 강력한 이제 왕권을 이제 이제 만들어 가면서 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지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선진 문물을 잘 받아들이고 다른 나라와의 교류 이런 것들에도 힘쓰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중국의 선진 문물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의 남쪽 땅에 이제 동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곳과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를 합니다. 그리고 바닷길을 넓혀서 중국의 요서까지 진출을 하게 되고요. 교류를 많이 하면서 이제 그 영향력과 세력을 넓히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백제는 이 황해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의 서해바다 황해라고 하죠. 우리 지도상에는 황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무역의 주도권을 장악을 하고 특히 이제 중국과 일본을 또 연결하는 어떤 교두보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일본에 굉장히 많은 문물을 전해줍니다. 실제로 이제 칠지도라는 칼이 지금 역사적 유물로 남아있죠. 이 칠지도는 근초고왕 때 강철을 100번이나 두들겨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칼이 단단하고 세고 또 날카롭겠어요. 그쵸? 이런 칠지도를 일본에 이제 선물을 하면서 문화적인 교류도 굉장히 많이 갖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백제가 우수한 문화를 일본에 전해주게 돼요. 누구를 통해서? 이제 아지키와 왕인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근초고왕이 아지키라는 학자를 누구한테 이 일본에 이제 보내고 왕이는 또 일본에 논어랑 천자문 이런 것들을 일본에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백제 시대 백제로부터 이제 받은 여러 가지 이제 유학이나 의학, 천문학, 학문, 의술, 건축학 이런 여러 가지 선진 문물들이 일본에 꾸준히 전해지고 특히 이제 이때 백제가 불교를 같이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일본은 뭐 신사 문화가 있죠. 그죠? 일본의 절은 우리나라의 불교 절하고는 좀 다른 거 아시죠? 자, 그렇지만 이제 불교를 또 전달을 해주고 불경, 불상 이런 것들이 일본에 전파가 되고요. 그 이후에 그래서 일본 이제 아스카 문화를 형성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근초고왕 때 굉장히 이제 나라가 강성했었고요. 이제 그 고구려 강개토 대왕이 이제 고국원랑 자기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 막 하면서 남쪽으로 막 진출을 하면서 백제를 많이 공격을 하지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아신왕이 그죠? 광개토 대왕한테 이제 무릎을 꿇고 그 신하가 되겠다고 항복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일부 한강 이북의 땅을 고구려한테 넘겨주지요. 자, 광개토대왕의 이제 대를 이은 아들 장소왕도 남진 정책을 계속 펼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백제 왕이었던 비유왕이 신라와 동맹을 맺죠. 그러면서 이제 백제는 그 고구려의 이제 그 어떤 전쟁의 위협에 항상 이제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계로왕 때, 백제 계로왕 때 와서, 이제 고구려에서 누구를, 첩자를 보내요. 이제 승려 중에 이제 우리, 도림이라는 승려가 있었는데, 바둑을 굉장히 잘 둬요. 우리 계로왕은 정말 바둑에 미쳐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게임에 미친 친구들이 있듯이, 이 계로왕은 이 바둑에 엄청 미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승려를 이제 첩자, 스파이로 보낸 거죠. 그래서 이 도림이, 그죠, 승려니까, 백제 시대에 이제 뭐, 불교를 전파하러 왔다. 이제 이런, 이제 그 이유로, 백제의 이제 계로왕한테 이제 접근을 해서, 또 바둑을 잘 두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옆에서 속닥속닥 이 계로왕을 많이 꼬신 거죠. 어떻게? 계로왕의, 이제 그 관심사를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치와 향락으로 빠지게.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백성들의 그 많은 이제 세금을 막 걷어서 피 같은 그 돈으로 막 화려한 궁전을 짓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관심사를 돌려요. 이 틈을 틈타서 이제 고구려가 이제 쳐들어오게 되고요. 이 계로왕의 뒤를 이었던 문주왕은 이제 신하들을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가요? 웅진으로 내려가서 새로운 도읍을 삼지요. 그리고 계로왕은 이때 이제 전쟁에서 죽고요. 근데 이제 문주왕도 굉장히 힘이 약해진 이 백제를 어떻게 이제 다시 복구하기는 힘들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동성왕 때 이르러서 이제 동성왕이 이 백제를 다시 일으켜 보고자 열심히 또 군사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이제 대비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동성왕이 신라와 백제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또 신라에게 이제 또그 교류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뭐 이렇게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고구려군은 이제 막아냈었는데, 이 무렵에 이제 동성왕 때 이제 처음에는 동성왕도 굉장히 열심히 국력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웅천으로 지금의 이제 금강이에요. 그래서 웅천으로 나 웅천에 들어가는 다리를 만들고 또 고구려가 또 쳐들어올 수 없게 성곽도 쌓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전쟁 대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웅진이 이제 백제의 도읍으로서 새로운 도읍으로서 모습을 갖추게 되고 이제 백성들도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살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백제에 갑자기 이제 499년 얘기가 나오죠. 큰 어떤 가뭄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 가뭄이 시작돼서 이제 나라가 살기 힘들어지고 이때부터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이 거의 2천 명이 고구려로 도망을 가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자, 이러면서 이제 동성왕도 이제 점점 이제 나 백제를 지키는 이 나라를 이제 지키는 이 일에 굉장히 좀 시들해지고 사치와 향락으로 빠져들게 돼요. 이제 왕이 이렇게 정신을 딴 데 팔면 당연히 어때요? 나라는 망조가 되는 거죠. 자, 동성왕이 이렇게 좀 힘들게 이렇게 그 나라를 힘들게 이제 만들면서 결국 신하들이 동성왕을 그대로 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신하들이 이제 왕을 죽이게 되죠. 사실 신하들이 왕을 죽이는 거는 굉장히 큰 죄죠. 그래서 동성왕의 이제 뒤를 이어서 이제 누가 우리 이제 왕릉으로 유명한 또 왕이 나오는데 무령왕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고요. 나라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 이 무령왕은 왕을 죽였던 신하들을 전부 다 잡아서 벌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무령왕 때 다시 이제 백제 나라를 정비를 하게 되고요. 또 담노라는 또 행정구역을 만들어요. 지방을 다스리는 행정구역을 이제 당시에 20개가 있었는데 이곳에 대한 지방 통제를 좀 더 강화를 해서 왕권 강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령왕 때 또 외교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어요. 중국의 양나라랑 또 친하게 지내면서 중국의 또 발전된 문물을 많이 이제 받아들였죠. 이 무령왕은 사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왕릉으로 되게 유명해요. 우리 이제 사실 왕릉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재로 잘 보존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이제 도굴꾼들이 그 도굴꾼이라는 거는 이런 뭐 왕릉이나 이런 안에 왕릉 안에 이제 굉장히 귀한 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막 도둑처럼
도둑질해서 파가는 그런 이제 사람, 나쁜 사람들을 도굴꾼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 도굴꾼들에 의해서 왕릉이 굉장히 많이 파헤쳐지고 유물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훼손되고 막 이런 이제 그죠? 도난당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무령왕릉은 유일하게 이 훼손되지 않고 그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지금까지도 이제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 무령왕릉은요 왕하고 왕비가 이렇게 같이 묻혀 있어요. 그죠? 이 안에 금제 관식이라든가 금귀걸이 많은 장신구들 또 중국에서 들여온 항아리, 청자 항아리 또 일본에서 만들어 온 뭐 소나무로 만든 관 이런 수많은 유물들이 이 백제 무령왕릉 안에 고스란히 잘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더 유명해요. 자, 이 유물들을 통해서 봤을 때 백제가 당시에 금과 같은 이 금속을 다루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나라였구나.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어떤 희귀한 물건들도 되게 많은 걸 보니 다른 나라와의 문물 교류에도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무령왕릉은 이제 벽돌 무덤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남중국, 그죠? 중국의 남중국의 귀족들 사이에서 되게 유행했던 것인데 이런 무덤의 형태를 봤을 때 저 백제가 남중국과도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무령왕릉 이후에 이제 백제는 성왕이 왕위에 오르게 돼요. 성왕은 옹진성이, 그죠? 옹진성이 산과 강이 있어서 적의 공격을 막기는 좋지만, 나라를 더 부강하고,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좀 좁다. 그래서 도읍을 어디로 옮기냐면요. 지금의 충청남도 부여군에 해당하는 사비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부여를 여행하다 보면, 백제의 도읍 사비성, 뭐 이런 얘기들이 주위 길거리에 이제 곳곳에 많이 써 있어요. 자, 성왕이 538년에 사비로 도읍을 옮기면서 이때 나라의 이름을 남쪽의 부여라는 뜻으로 새로운 이름을 이제 만들게 되죠. 남부여라고 이제 바꾸게 되고요. 성왕은 이때 사비성을 중심으로 부여 이제 백부여가 아니라 백제가 백제가 다시 이제 강성해지기를 이제 바란 거죠. 그래서 이제 왕권은 강화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행하고요. 또 중국의 양나라와도 친하게 지내고 신라와 굉장히 친분을 굉장히 유지하면서 또 일본과 이제 문화적 교류도 같이 이렇게 이제 뭐지 하게 됩니다. 이제 무령왕과 성왕 때 이제 백제가 조금씩 이제 기울었던 이제 나라의 이제 기강을 좀 잡고 그죠? 이때 이제 불교 문화도 굉장히 많이 이제 빛나게 됩니다. 백제가 사실 384년에 침류왕 때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이때 백제가 이제 중국의 동진하고 남쪽에 있었죠. 남쪽에 있는 동진하고 교류를 하면서 이때 동진에서 들어온 이 인도 승려 마라난타한테서 처음 불교를 이제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에서는 이 불교가 왕과 귀족을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했냐면 전생에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은 복을 받아서 왕과 귀족으로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자, 이런 불교 사상을 그죠? 이제 받아들여서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죠? 왕과 귀족들의 어떤 체면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왕과 귀족을 중심으로 백제의 불교가 이제 많이 이렇게 전파가 되고요. 자,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마애열의 삼존상이라는 이제 불상인데요. 이게 지금 전라북도 익산시에 있어요. 이 미륵사지 석탑 있죠? 미륵사지 석탑 이게 돌을 쌓아가지고 돌을 켜켜이 쌓아서 만든 건데 높이가 굉장히 크고 크기도 크고 이제 나무로 이제 석탑을 만드는 방식으로 돌탑을 만들어서 굉장히 특이한 어떤 이런 기법 때문에 유명하고요. 충남 또 서산에 있는 마애열의 삼존상 이거는 굉장히 이제 백제의 잔잔한 미소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될 만큼 유명한 이런 불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불교 시대의 찬란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또 문화적인 역사, 이제 문화 유적지도 이제 이렇게 나왔고요. 자, 사비성으로 도읍을 옮긴 다음에 이제 성왕이 이제 백제의 옛날 땅, 그죠? 이 한강 이북 땅을 고구려한테 빼앗겼었죠. 그걸 다시 찾고 싶어 해요. 그래서 신라의 진흥왕한테 같이 이제 동맹을 요청을 하고 고구려를 몰아내기로 이제 하죠. 사실 한강은 삼국시대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합니다. 한강을 따라서 바닷길로 연결이 되니까 이게 여러 나라와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어떤 중심지가 될 수 있고요. 또 한강은 강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평야가 있죠. 그래서 이 기름진 평야에서 많은 곡식들이 생산되기 때문에 백성들이 많은 이제 그 배불리 먹고 이제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반도의 이 수도가 중앙에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 이렇게 남북으로 진출하는데 굉장히 쉬운, 용이한 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실제 이 삼국시대에는 한강을 서로 뺏고 뺏기는 그런 관계가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백제가 한강을 유역을 차지하고 강성한 국가로 성장하고 나서 2년 정도 됐을 때 신라가 드디어 이제 어때요? 백제를 배신을 하죠. 그리고 한강 유역을 뺐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신라와 백제는 서로 왼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신라 진흥왕 때 백제를 공격을 하면서 백제는 이제 백제가 이제 참 공격을 하면서 서로 이제 굉장히 큰 싸움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실제로 백제군이 이때 3만여 명의 군사를 잃게 되는 아주 참혹한 패배를 겪게 됩니다. 이제 서로 왼수 사이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백제의 이제 30대 무왕은 이제 신라한테 뺏긴 영토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죠. 우리 이제 무왕 하면 삼국유사에도 이제 무왕, 선화공주는 뭐 하면서 이게 노래 불렀던 그 무왕에 관한 이제 신화가 이제 많이 나오죠. 실제로 진평왕, 이게 이 선화공주는요,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이었어요. 근데 소문이 굉장히 무성했죠. 엄청 예쁘다, 엄청 아름답다라고. 그래서 백제의 이제 무왕이 이제 왕자 시절에 어릴 때 이름이 이제 서동인데, 이제 무왕이 신라로 이제 어떻게 해요? 직접 가서 확인을 하겠다고, 이제 변장을 하고, 신라 사람처럼 변장을 하고, 신라 가서 아이들한테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시집 가서 서동을 밤에 몰래 안고 돌아간다. 막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해서, 공주가 쫓겨나게 만들죠. 그리고는 이제 공주가 쫓겨나서 이제 어딘가로 갈 때, 이 서동이 딱 가서 내가 백제에서 온 서동인데, 제가 공주님을 좀 모셔도 됩니까?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부부의 연을 맺고 이제 백제로 와서 백제의 무왕이 되면서 또 선화공주는 이제 그 이제 여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루어졌던 또 이제 삼국시대의 그 무동 서동 이제 무왕의 서동요 이야기 또 이제 전해지고 있죠. 자, 이제 무왕은 굉장히 외교에 이제 뛰어났어요. 외교에. 그래서 수나라랑 고구려가 서로 전쟁을 벌일 때는 수나라를 돕는 척하고, 그죠? 그러면서 몰래 고구려에도 사신을 보내. 그래가지고 아주 약간 박쥐처럼 나쁘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아주 이제 훌륭한 외교를 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국제 정세가 혼란할 때 신라를 공격해서 신라의 성을 뺏기도 하고, 그래서 무왕은 이름에 무자가 들어간 것처럼 전쟁도 참 잘했어요. 그죠? 자, 이 무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의자왕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의자왕도 처음에는 정치를 되게 잘했었대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나라 일을 돌보지 않고 술판을 벌이고 흥청망청 놀면서 우리 흥청망청 놀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의자왕 때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 나오죠. 그래서 흥청망청 놀면서 아주 이제 사치를 일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충직한 신하 성충도 죽여버리고 그쵸?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 성충이 죽은 후에 3년이 지나니까 우물에서 막 빨간 핏빛이 나고 여름에 두꺼비가 막 나무로 올라가고 희한한 일들이 막 생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의자왕이 그죠? 점점 이제 기울어가는 이제 나라 일을 점차 돌보지 않고 막 걱정만 하는 거죠. 지금 신라군도 이제 백제를 이제 쳐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고 하니까 이제 막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결국은 이 의자왕이 이제 정치를 잘 하지 못하고 신라 김유신 장군이 이끄는 이제 신라 대군 몇 명이 5만 명이 이제 백제를 쳐들어오게 되죠. 이때 나온 이제 그 백제의 장군이 계백 장군이에요. 우리 이제 백제의 아주 유명한 장수 계백 장군이 여기서 나오죠. 우리 백제의 계백 장군은요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어디로 황산벌로 가죠. 그래서 황산벌에서 신라군을 맞아서 아주 용감하게 싸우죠. 실제 신라군의 5만 명의 신라군 5만 명을
백제군을 맞이해서 사실 이제 전투력에 있어서는 그저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는데 이 계백 장군이 죽기를 각오하고 이 5만 명의 신라군을 물리치죠. 그래서 네 번의 전투에서 계백이 모두 이 백제군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이제 이때 신라의 김유신이 한 가지 좀 책략을 쓰죠. 자, 뭐냐면, 자기 이제 아들, 그죠? 아들, 이제 그 김일품 장군의, 아니, 김유신의 장군이 아니라 이제 김품일 장군의 아들인 관창을 불러서, 우리 신라의 이제 그 또 유명한 화랑도가 있죠? 그래서 신라의 화랑도 정신을 앞세워서 이 관창을 혼자 적진에 이제 보내서 이 신라 화랑도의 기세가 얼마나 드높은지를 백제군들에게 이제 보이면서 결국은 관창은 혼자 이제 백제군의 이제 그 적진에 들어갔기 때문에 백제군이 처음에는 살려주려고 했다는 얘기도 나오죠. 그런데 계속 가가지고 혼자서 막 그죠 백제군을 막 무찌르려고 하고 이러니까 그죠 처음에 너무 어린 그죠 애가 와가지고 불쌍하다 해서 이제 살려 보내려고 하는데 계속 관창이 가서 막 백제군을 찌르려 하고 죽이려 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죽였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전쟁에서는 이용을 하는 거죠. 이제 군중 심리, 군사들의 사기를 충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심리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실제 여기 나왔던 얘기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드라마나 많은 역사 드라마를 보더라도 역사적인 사실에서 보더라도 이런 이제 자기 편이 이제 수세에 몰릴 때 우리 이제 어떤 그 군사들의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우리의 용감한 관창이 어린 나이인 16살에 그저 백제군을 무찌르러 갔다가 무참하게 살해되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 같이 가서 왼수를 갚아주자. 이런 이제 막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전쟁에서 막 그 군사들의 사기를 돋구는 그런 장면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서도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신라군에서는 우리 관창이 가서 이제 굉장히 좀 힘들게 이게 아주 어린 그 화랑이 가서 백제군을 무찌르려고 용감하게 싸우다 죽었다. 우리가 관창에 복수를 해주자. 막 이런 이제 생각을 막 이제 들게 해서 어떻게 해요? 백제군을 다시 이제 무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의 김유신 장군의 이 이제 그 군대들이 백제를 멸망을 시키게 되죠. 이때 이제 백제는 멸망하게 되고요. 또 백제 그 백성들과 신하들이 사실은 이제 이때 이게 그 복신하고 승려 도침이 이제 그 백제를 다시 세우려는 노력을 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죠? 이제 실패하고 이제 백제는 이렇게 이제 나라가 이제 문을 닫게 됩니다. 자, 우리 뒷부분에 보면 우리 백제 전성기 때 근초고왕의 얘기도 나오죠. 근초고왕은 영토 확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남쪽으로 북쪽으로. 자, 이제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남쪽으로는 가야, 신라까지 굉장히 많이 영토를 넓혔고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았던 백제 얘기 나오고요. 또 근초고왕이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던 거, 일본의 또 여러 가지 문물을 이제 그 전달해 주었던 것도 얘기가 나오죠. 자, 역사서를 편찬했던 이야기 백제의 최초의 역사서 서기를 박사 고흥에게 그저 쓰게 시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우리 백제의 역사 유적지구 한번 봅시다. 백제는 이제 지금 여기 어디 아산, 천안, 그다음에 부여, 그다음에 여기 익산, 논산 이런 쪽에 그죠? 백제 유적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 미륵사지 석탑과 함께 오늘날 백제 석탑 중에서 굉장히 또 유명한 석탑 중에 하나 이제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의 이제 그 사진이 여기 나와 있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 오늘 백제가, 그죠? 어떻게, 이제, 생겨났고, 또 언제 전성기를 맞았고, 또 어떻게 멸망했는지에 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모두 고생했고요. 백제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신라에 관한 이야기 4권 읽고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우리 워크지 잘 정리해서 또 올려주세요.